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8월 24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는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1포인트도 안 되게 약간 낮더라고요. 그만큼 사상 최고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상승세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어저께 올라간 거 보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업종들이 올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 강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만큼 성장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IT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여러 가지 업종이 방어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골고루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현재 시간 기준이죠. 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완화적인 테이퍼링에 좀 생각보다 늦은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말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영향이 이틀째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시장이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가 생각보다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시작 시점이 좀 빠른 것 같다라는 인식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면은 이 카플란 총재 발언 하나에 굉장히 완화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밤입니다. 그만큼 그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 발언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일단 휘었고 그만큼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진 거는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등 나올 때 좀 강하게 반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얘기하기 전에 어저께 좀 이슈 있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를 반환을 요청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주요국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고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정상들의 참석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이렇게 단체들의 이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유감을 표했고요. 어쨌든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강제로 이렇게 수복한 우크라이나의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성명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5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한번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이슈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가격도 5% WTI도 5% 이상 올랐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철금속이 아니죠. 비철금속 맞네요. 이 산업용 금속 수요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이쪽도 같이 상승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만드는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이 비철금속 쪽도 굉장히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어저께 이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 승인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회사에서 백신 의무 접종을 요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그 공식적 백신 접종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우려도 약간 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비철금속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강세가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백신 업체들 주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화이자랑 이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서 두 기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작고 이 백신에 대한 노출도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이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같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 성장성 있는 기업들, 이렇게 시클리컬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선호를 받으면서 방어적인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뿐만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 업종들도 약세를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엔 특이한 게 CBOE라고 이 거래소 운용업체 있잖아요. 거래소 운용업체도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방어적인 종목에 대한 이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침에도 비가 조금 오다가 그치긴 했는데 오늘도 뭐 비 소식이 계속 있네요. 하늘 흐리고 지금 밖이 굉장히 어두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빗길 조심하시고 날씨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건강도 유의하시는 하루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